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꼼꼼하게 점검해드리는 이슈 정복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고든자산관리의 이호룡 대표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제 일본은행이 올해 첫 통화정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0.1%로 동결하기로 했는데요. 먼저 BOJ 회의 결과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일단 큰 틀에서 보면 이제 그 완화적인 어떤 통화 정책을 유지한다라는 게 골자고요. 그 대신에 이제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상향하지 않고 유보한다. 이게 지금 현재 전반적인 어떤 골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유를 보면은 도널드 트럼프 정책이 지금 현재 상당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데한 불안감을 반영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트럼프발 그 엔화 약세에 대한 기대감이 앞으로 경제 성장의 어떤 전망을 좋게 한다는 부분에서 소폭 상향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통화 정책을 좀 더 완화적으로 해서 이번 기회에 좀 더 끌어올리려는 그런 계획인 것 같고요. 다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일본 니케이 225가 1.7% 하락했죠. 예. 예, 이 부분은 트럼프 보호무역주의하고 어제 나온 그 무슬림에 대한 7개국에 대한 어떤 반이민 정책들이 상당히 우려스럽게 나타나고 있으면서 보호무역주의를 하게 된다면 중국이 반격을 하게 될 거고, 중국이 미국 물건을 안 살려고 하는데 메이드 인 USA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다면 반일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일본 거를 오히려 안 사는 이런 상황까지 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예. 그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정책금리 같은 경우 단기 정책금리는 마이너스 0.1% 동결인데요. 장기 정책금리죠. 그러니까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도 0% 타겟팅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계속 유지한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국채 매입 규모 역시 현 수준으로 한 80조 엔 정도를 연간 매입하는 이런 쪽으로 지금 동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ETF 매입 같은 경우도 연간 6조 엔, 그리고 리치 매입도 900억 엔까지 계속 종전대로 계속 유지를 하면서 테이퍼링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상당히 좀 좋게 수정이 됐는데요. 지난해 10월 전망치가 1.0%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1.4%로 지금 현재 상향 전망했고요. 네. 2017년도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0.9%에서 1.3%로 올렸습니다. 2018년도는 성장률 1.1%에서 1.5%로 올렸기 때문에 일단 상당히 좋아지고는 있지만 어떤 소폭 상향하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은 조금 불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원 CPI하고 CPI 같은 경우에도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신선식품이나 일단 유류 이 종류를 좀 제외한 전망치인데요. 마이너스 0.1에서 마이너스 0.2%입니다. 결국은 유가에 의한 어떤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2017년도, 2018년도에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는 1.5%와 1.7%를 유지하는, 그러니까 현재 BOJ가 하고 있는 그 물가 상승률 목표는 2%거든요. 그러니까 2%에는 조금 근접하고는 있지만 아직 좀 부족한. 그렇기 때문에 2018년도가 되어야만이 2% 물가 목표에 달성할 것이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핵심 골자였습니다. 예,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라는 거죠.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회의 이후로 구로다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일본은행 총재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어떤 발언이 나왔는지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일단 미일 회담이 10일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의 트럼프가 정말 엄청 화난 사람처럼 다 지금 환율 조작국이다라고 지금 현재 유럽부터 시작해서 중국, 일본까지 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여기에 좀 눈치 보기 작전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일본 국채 시장에서 어떤 제기된 테이퍼링이나 출구 전략에 대해서는 또 기자회견에서 다시 한번 일축하면서 기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지 말라는 어떤 뉘앙스였고요. 그 BOJ 그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하면서 이제 물가 전망치를 동결한 이유가 뭐냐면 물가 전망치까지 상향해버리면 결국은 시장의 반응은 테이퍼링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반응 때문에 이걸 좀 제어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속 증시와 어떤 국채 수익률의 어떤 현재 유지되고 있는 부분들을 더 이상 상승하지 않게끔 하는, 더 이상 리스크를 가지 않게끔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특히 장기금리 타깃이 인상될 것이라는 시장 내 예측이 있었는데 이것도 0%로 동결하면서 계속 현재 돈 푸는 것들을 유지하겠다라는 어떤 시장의 심리를 좀 안정시키는 이런 코멘트들을 했습니다. 다만 그 QQ로 인해서 BOJ 재무사정이 나빠지는 부분, 그리고 빠르게 변모하는 대외 여건에 대해서 감안했을 때 추구 전략을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상조다라고만 계속 얘기하면서 이제 교과서적인 얘기들만 반복했고요. 작년 이제 의미가 있는 건 아까
80조 엔을 매입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매입 계속 할 것이라고 이제 계획을 말씀드렸는데요. 작년 9월에 국채 매입 규모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금리로 타깃을 전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양적인 규모를 우리는 얼마를 풀 거다라고 했지만 9월 이후로는 어떻게 되냐면 0%의 10년물을 금리를 타깃해서 금리가 0%를 넘어서게 되면 살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사겠다 해서 양을 줄였거든요. 예. 근데 지금 다시 80조 엔을 강조한 이유는 뭐냐면 외환 시장 때문이거든요. 이제 채권 시장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외환 시장에 있는 외국인 참여자들한테 안심해라. 계속 80조 엔 정도는 풀어줄 거니까 당신네들이 그 외환 변동성이 크진 않을 거다라는 쪽에 더 달래주기식 이런 상황이 된 거고요. 예,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마지막에 그 구로다가 한 얘기가 이제 10일 날 있는 그 미일 정상회담에 앞서서 트럼프를 달래는 얘기인데요. 환율을 지금 이번 통화 정책이 물가 어떤 목표를 위한 것이지, 예. 환율을 타깃으로 해서, 그러니까 환율 전쟁을 위한 어떤 정책은 아니다라는 걸 엄청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걸 받아들이는 전 세계 뭐 투자자들이나 정책 수행자들은 뭐 당연히 이건 환율 전쟁으로밖에 못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트럼프가 10일 날 어떤 반응이 나올지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115엔에서 112엔대까지 지금 현재 내려와서 엔화가 강세의 상황이 보이고요. 일단은 엔화가 강세로 간다면 뭐 글로벌 시장 분위기 안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10일까지 엔화의 움직임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 증시는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분위기인데요. 증시 쪽은 신경을 안 쓰는 건 아니겠지요? 결국은 지금 현재 증시를 신경 쓰기 때문에 어떻게든 엔화 강세를 잡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트럼프 발언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엔화의 움직임은 강세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엔화가 약세로 간다면 증시는 오르는 모습이 보이겠죠. 예. 왜냐면 다시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나가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현재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트럼프 발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10일까지 엔화 강세가 계속 기조가 유지된다면 일본 증시도 나빠질 뿐더러 글로벌 시장도 분위기가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예. 자, 글로벌 금융시장에 잔뜩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발 정책 리스크 우려감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오늘 미국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고 유럽 증시는 이틀째 약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로 유럽과 미국 간의 100년 동맹 곳곳에도 파열음이 들리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급기야 EU 정상회의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은 EU 미래의 위협이다 이렇게 발언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좀 봐주십시오. 일단 유럽 연합의 예. 정상회의 상임 의장이거든요. 투스크 의장인데 서한을 보냈습니다. 일단 2월 3일 날 몰타에서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 전에 이미 서한을 먼저 보내서 한 얘기는 뭐냐면 중국하고 러시아의 어떤 침략적인 행보도 문제지만 지금 이제 유럽의 미래를 매우 불확실하게 하는 것은 트럼프 정책들이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경고하는, 격앙된 어떤,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정확하게 좀 짚어보면요. 일단,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하고 러시아와 같은 위험 요소를, 그러니까, 중국하고 러시아랑 같은 위험 요소에 넣었다는 자체가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에 보면은, 그러니까 취임 전에 보면은, EU에서 어떤 추가적인 이탈이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나토에 대한 어떤, 신뢰를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을 막 얘기하면서 EU 분열을 상당히 부추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좀, 반론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그 상임위장이.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반 EU, 그리고 국수주의, 유럽 내에서 지금 현재 기존 정치권에 대한 어떤, 반론을 제기하는 퍼퓰리즘 정당들이 지금 현재는 상당히 기득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욱더 득세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의 어떤 대안으로서, 이 부분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냐라는 부분들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투스크 의장은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고, 그 중에 트럼프에 대한 어떤 의견이 상당히 좀, 위험하다라는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미국과 유럽의 이 파열음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은 어떤가요? 일단은 유럽 증시가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계속 지금 하락하고 있고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닥스가 1.2%까지 지금 빠졌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유럽에서는 지금 현재는 조정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그러니까 유로화가 지금 현재 1.079달러까지 지금 현재 올라가는 그러니까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유로존의 그 물가 상승률 1.8% 나왔습니다. 그러면 22 물가 상승률 목표가 지금 2% 아닙니까? 예. 그럼 다다랐기 때문에 테이퍼링 또 걱정해야죠. 독일 같은 경우는 1.9%입니다. 그럼 독일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테이퍼링을 원했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독일의 입장을 반영한다면 유럽 정치는 더 안 좋아질 거다라는 어떤 먼저 지금 현재 선수를 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차익 실현해서 나오는 그런 분위기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영국 파운드 같은 경우에도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강세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했을 때 지금 ECB 내부의 어떤 ECB 내부의 테이퍼링에 대한 그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현재는 테이퍼링을 하지 않을 것이고 양적 완화를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고 드라기는 얘기했지만 내년 당장 10월에 지금 현재 독일 선거거든요. 그러면 독일이 지금 현재 지금 계속 총선을 유지하면서 기득권을 유지하려면 8월 정도에는 아마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포지션이 나와줘야만이 지금 현재는 좀 독일에서, 독일 대한당이 정권을 잡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야 될 것 같고요. 당장 2월, 3월, 4월에 이탈리아, 그 다음에 네덜란드, 그 다음에 프랑스 대선까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상당한 리스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의 어떤 발언뿐만 아니라, EU 내부적으로 상당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유럽 증시가 상당히 안 좋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글로벌적인 어떤 시장 분위기도 안 좋게 하는. 그래서 미국도 안 좋지만 오히려 유럽하고 일본은 그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최근 빅스 지수 보면 10대까지 최저점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모습을 한번 보면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유럽 변동성 지수도 상당히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테이퍼링인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이 테이퍼링이 뭔가 하실 것도 같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푼 돈을 걷어들이는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리 좀 부탁드릴까요? 일단은 현재 입구 전략으로 들어갔던 게 채권을 매입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이제 매입을 줄이고 예. 다시 이제 금리를 정상화하는 이걸 이제 테이퍼링이라고 하거든요. 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EU뿐만 아니라 BOJ도, ECB뿐만 아니라 BOJ도 그렇고, 테이퍼링 한다는 얘기는 국채 매입을 줄이고, 이제 금리를 올리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증시에서는 조금 아직 시기상조가 아니냐라는 분위기에서 조정을 일으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점검해 드렸고요. 고든 자산 관리의 이호룡 대표님 의견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마쳐야